간은 해독, 에너지 대사, 면역작용 이런 다양한 기능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정상적인 해독이 이루어질 수 없겠지요. 그렇게 되면 몸속은 외부에서 들어온 독성 물질이 축적되면서 만성적인 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독소까지 배출하게 도와줘서 팔팔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식품이 있습니다. 몸이 무겁고 무기력하고 늘 피곤하시다면 이 영상을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여서 전성시대입니다. 요즘 살아가기가 다들 참 힘듭니다. 전염병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놔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피해 다녀야 하고 경제적 타격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힘들고 전염병에 걸릴까 무섭고 이런 날들이 계속되다 보니 피로감이 쌓여서 몸은 천근만근 물먹은 솜이 되고 있지요. 어찌 살아야 할까요? 걱정 근심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해독 작용도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간은 영양소를 분해해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 기능과 면역력을 높여주는 일을 하는데 스트레스로 인해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물먹은 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피로감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왜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감염병 병균들에게 틈을 보이게 됩니다. 사는 게 힘들수록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땐 몸이 한순간에 훅 갈 수 있습니다. 간 기능과 해독에 좋은 먹거리를 찾아 먹으며 힘을 내야지 어쩝니까? 만약을 대비해 이길 힘을 길러 놔야지요. 큰돈 들이지 않고 제철에 나오는 채소와 과일만 잘 챙겨 먹어도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그럼 뭘 먹는 게 좋을까요? 복숭아가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그 복숭아 중에서 털이 없는 무모증 복숭아가 있습니다. 털이 없이 뺀질뺀질하고 붉은색인데 자꾸 웃음이 나네요. 털이 없이 뺀질뺀질하고 붉은색인데 속살은 노랗지요. 바로 천도복숭아입니다. 잘 익은 천도복숭아는 새콤달콤 참 맛있습니다. 맛도 좋지만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성분도 대단합니다. 천도복숭아에 들어있는 섬유소와 펙틴 성분은 장 운동을 촉진시켜 변이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원활하게 도와주고 변이 딱딱하게 굳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변비가 있는 분들이 섭취하면 좋습니다. 또 천도복숭아 효능 중에 으뜸인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천도복숭아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A, 펙틴 이런 각종 유기산이 니코틴 해독에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몸속에 니코틴이 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도복숭아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산 성분이 니코틴을 해독해 몸 밖으로 배출해 준다고 하는데요. 니코틴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다른 독소들까지 배출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니 특히 흡연을 하신다면 천도복숭아 많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천도복숭아에는 아스파르트산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복숭아보다 1.5배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떨어진 간 기능을 회복해 줄 뿐만 아니라 간이 해독해야 할 역할을 분담해서 해독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 말은 간처럼 해독 기능이 있다는 건데요. 간의 암모니아를 제거해 간 기능을 향상시켜 피로 회복에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간은 늘 해독하느라 손상되기 쉽다고 합니다. 천도복숭아 속의 아스파르트산은 해독을 도와주면서 손상된 간이 회복할 시간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간한테 내가 도와줄게, 넌 좀 쉬어 이거지요. 아스파르트산이 간을 도와줄 때 간은 해독의 부담이 덜어져 손상된 간 기능이 빠르게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천도복숭아에 이런 성분이 들어있다는 건데요. 신기합니다. 간 기능이 살아나면 피곤해서 물먹은 솜 같던 몸은 물이 쫙 빠지고 솜털처럼 가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은 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천도복숭아는 항산화 작용의 대표 성분인 폴리페놀 함량도 매우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들이 손상되면서 산화작용을 거치는 것을 항산화작용으로 억제해 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천도복숭아를 어떻게 섭취하는 게 효과가 더 좋을까요? 천도복숭아는 말려서 섭취하는 게 아스파르트산이 응축되어 생으로 먹을 때보다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꾸준히 섭취하려면 청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겠지요. 청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잘 씻고 물기를 없앤 다음 씨를 빼고 잘게 다져서 병에 담고 설탕은 1:1 비율로 넣고 섞어서 하루 상온에 두었다가 반드시 냉장고에서 숙성시켜야 됩니다. 일주일 숙성시켜서 생수에 타서 드시면 간 기능을 살리고 니코틴 독소와 함께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을 해독해 피로 회복에 좋은 천도복숭아 청이 됩니다. 그런데 천도복숭아 구매하실 때 늘 빨간 얼굴로 있으니 어떤 게 잘 익었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잘 익은 천도복숭아는 꼭지 부분을 보시고 고르시면 되는데요. 꼭지 부분이 깊숙이 들어가 있고 꼭지 주변에 살이 많은 게 잘 익은 천도복숭아입니다. 꼭지 주변이 밋밋하다면 아이셔 이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도복숭아도 부작용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복숭아는 따뜻한 성질이기 때문에 열이 많으신 체질은 많이 드시면 안 좋겠지요. 상극은 식초와 장어는 함께 드시면 몸에 해롭습니다.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간이 건강해야 피곤하지 않고 몸이 가볍습니다. 요즘 몸이 무겁고 물 먹은 솜 같다면 천도복숭아를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간 기능이 좋아지면 몸이 솜털처럼 가볍고 기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간 건강엔 천도복숭아가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